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순서입니다. 단태 네. 김동준님과 함께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영화관. 네. 영화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관보다 경험이 더 좋다. 당연하지. 이게 뭐 1000인치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2000인치가 이렇게 간다면서요. 네. 아이맥스라면서 그냥.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그 후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 갈 필요가 없다. 이걸 보면은. 조금 비싼 이어폰 쓰고 이러면.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충분히. 어차피 여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는 어차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다.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나와야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저는 한번 사보고 싶네요.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연히 사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네, 좀 써보고 제가 뭐 써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임에도 거의 500만 원짜리나 되는 디바이스를 어쨌든 출시한 거는 이 500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확실한 엄청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품질 중에서 품질은 타협을 안 한 거고, 가격을 타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가격을 타협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고, 그래서 확실히 가격은 다소 비싸겠지만, 분명히 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제가 주변에 어떤 후기들,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으니까, 후기 영상이나 후기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후기를 좀 듣고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화기 100만 원, 150만 원씩 드릴 거라고 10년 전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전화기를 150만 원씩 주고 산다? 그쵸.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맥 스튜디오 500만 원 넘잖아요. 네. 근데 쓰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게 싸다, 가성비 엄청나다면서요, 그게. 뭐 그렇죠. 그렇게 워낙 좋으니까 아무래도 비싼 돈 주고 사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고.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따로 사서 붙이면 이거보다 더 비싸다. 이 성능 따져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럼 이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저거네. 앱 생태계가 많으면 가격이 안 비싸게 느껴지고. 그 만족감을 주려면 어쨌든 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앱 생태계를 만들고 싶으면 정말 우아하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가격은 모르겠지만 우아하는 디바이스를 일단 만드는 게 애플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우아하면 이제 개발자들 들어올 테니까 개발자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그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에서 하자. 그게 애플의 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타의 그 퀘스트나 이런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자의 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애플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독립되고 독립적이지만 관계된 그 앱 생태계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3D 쪽을 위해서는 유니티하고 이번에 협력하기로 했죠. 유니티랑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또 유니티가 주가가 그때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유니티 진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은 살짝은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니티보다는 언리얼 쪽이랑, 언리얼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나 이런 게 조금 더 훌륭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언리얼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해야 되니까 에픽게임즈죠. 에픽게임즈는 애플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죠. 싸웠잖아요. 앱 돈 받느냐고, 왜 돈 안 주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앱스토어에서 자꾸 세금 걷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언리얼 쪽은 에픽게임즈 쪽은 메타랑 붙었거든요. 메타 쪽 생태계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붙었고, 애플도 근데 3D를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랑 손을 잡아야 되니까 언리얼이랑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니티랑 붙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애플이 밀어주는 또 이게 유니티가 진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피드백은 어쨌든 유니티보다는 애플 쪽이 언리얼 쪽이 조금 더 이제 낫다? 여러 가지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으면 결국 언리얼이랑 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주변에 공감대? 주변 개발자들이나 이제 제가 듣는 사람들의 공감대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계의 어떤 시각은 내가 간편하게 저렴하게 빨리 만들고 싶으면 유니티. 근데 나는 장인이고 나는 최고의 경험을 줄 거고 뭔가 엄청 잘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언리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구도가 비전 프로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둘이 손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언리얼과 애플이 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3D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컴퓨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이걸 쓴 상태에서 3D 물체들이 그러니까 결국 거리감이 있어야 되잖아.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거리감이 네. 있어야지 네. 이게 평평화되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재미없는 거지. 예. 그렇죠. 예. 뭐가 나와도 결국에는 저는 게임을 떠나서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3D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3차원 공간처럼 앱들이 떴을 때 걔들도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짜 화면 이 공간에 정말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면 그것도 3D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VR 원래 그 오큘러스에서 개발하던 VR 쪽 하던 분들은 다 언리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뭐 저한테도 막 언리얼 잘할 수 있는 개발자 좀 구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상현실 기기는 무조건 3차원 그냥 이거는 쓰는 순간부터 3차원이거든요. 네. 2차원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3차원 쪽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플이 언리얼과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유니티랑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럼 3D 입체 영화 나오겠네 앞으로. 그렇죠. 진짜 리얼한. 안 그래도 그 비전 프로로 촬영을 하잖아요. 네. 비전 프로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틀면은 3차원으로 나온대요. 그래요? 네. 그 데모로는 이제 저희는 데모만 봤으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2차원으로 보이지 우리는. 네, 예. 실제 사용해봤던 사람들이 그 일반 아이폰으로 찍어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 거랑 비전 프로가 녹화 기기가 있어서 그걸로 녹화를 해서 그 3차원 영상을 봤을 때랑 완전 다르대요. 공간 PC가 나와서 공간 개념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공간 PC라는 게 나와서 그러면 3차원 입체를 하면 거리감 공감.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걸 쓰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러잖아. 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 폰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야,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옆에 동네 친구처럼 막 옆집에 있는 애처럼 통화를 막 하잖아요. 앞에다 놓고 대화를 하겠네. 그렇죠. 그게 되겠네, 실제로. 네. 그리고 국제 결혼도 많아지겠다. 뭐 국제 결혼도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되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어떤 뭐 가족과의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3차원으로 찍을 수 있으면 3D로 찍을 수 있으면 뭐 아버지 돌잔치랜다. 아버지 환갑잔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이걸 3D로 이렇게 여행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찍고 그거를 다시 리플레이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사실 저희는 2D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족과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홀로그램을 화면으로 넣었구나. 맞아요. 네,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홀로그램. 네. 야, 근데 홀로그램 그거 막 이렇게 빛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저게 될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홀로그램.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거든. 야, 이 홀로그램 진짜인데?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3D 그 입체로 표현되는 그래픽이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마지막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상현실 기기의 불편함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주변을 치워야 된다는 건데 애플은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을 치울 필요는 없죠. 근데 첫 번째 문제, 요 쓰는 게 귀찮은 거를 그거를 극복할 만큼의 효용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결국에 앱 생태계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거가 있어야 돼요. 디바이스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두 가지를 디바이스의 진보가 있더라도 큰 화면에 이런 거 보려면 안경처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저커버그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 진화 형태는 안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더라고요. 최종 진화 형태는.
안경 같은 사이즈까지 나와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아직은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경까지는. 근데 써서 딱 이렇게 이거 귀찮은데 이게 쓰는 게 저도 이거를 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이걸 사놨다가 잘 안 썼던 게 이게 매번 이걸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겠지. 근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효용을 줘야겠죠. 저건 없어지겠다. 대형 텔레비전. 그러니까요. 영화관이랑 대형 텔레비전이 의미가 이거 나오면은 위험해요. 85인치 이제 우리 집은 85인치 아무 의미가 없어. 85인치 300만 원짜리 사는데 이거 사겠어. 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TV랑 그걸 해서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TV 어차피 500만 원짜리 많이 비싼 거 사면 그렇지. 500만 원짜리 사는데 100인치 나면 한 500만 원 할 테니.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을 보려면 주변이 시커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시커매지게 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되게 세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 보여주는 영화 보면서 옆 사람이 보여요? 그것까지는 안 되죠. 근데 그거는 패스스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켜고 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증강현실이긴 한데 옆에서 뭐 사람이 말 걸면 바로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또. 그래요? 그 순간에? 영화 보는 순간에도? 네, 영화 보는 순간에도 옆에 사람이 어떤 나한테 뭔가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보이긴 그게 했었는데 정상이에요. 데모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맞아. 네, 네. 우리가 핸드폰 PC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작용을 하면 봐서 보는 것처럼 그게 네. 맞는 그래서 그 데모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있다가 그 자기 딸이었나 아이가 이제 공을 딱 치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그 이제 비전 프로 쓰고 뭘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공을 딱 나한테 던지니까 공이 갑자기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딱 공을 잡거든요. 그런 데모가 있거든요. 데모 안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자연스러울지는 제가 데모만 봤으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바로 보여요. 혹시 저도 기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꼈을 때 공유하는 개념들이 있는지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 같이 봐. 그럼 진짜 영화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자. 뭐 이렇게.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마 하지. 그쵸. 그건 어렵지 않겠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 공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같은 걸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 정도야 기본이니까 설마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진짜 영화관이랑 모니터 이쪽이 좀. 그러니까 모니터 리스 컴퓨터니까 모니터를 아예 없애버리는 모니터가 가장 빨리 죽네. 네. 그러니까 모니터와 정확히 말하면 TV. 그러니까 TV. TV가 TV가 제일 먼저 죽네. 그럴 위기의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폰 저기 우리 초콜릿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초콜릿폰 나왔을 때 그 폰이 진짜 너무 신났잖아요. LG 너무 좋았잖아요. 가장 그 극점에 가는 LG전자 역사상 가장 극점에 가는 순간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스플레이가 100인치 나오면은 120인치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극지점에 가서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네.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내년이 너무 기다려지고 내년 초에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데모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비행기에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여행 갈 때. 네, 비행기. 그 비행기에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답답하죠. 시야도 너무 답답하고. 이거 쓰면은 이코노미 가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치 1등석 탄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발만 조금 뻗어줄 수 있으면 느낌이 비슷한.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쵸. 데모 보면서는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희 지금 약간 아무 말 대잔치예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기기를 직접 못 봤어. 우리가 직접 시연하지 못했고 거기서 시연해 준 것만 봐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개발자의 눈으로 그리고 저는 투자자의 눈으로 또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는 결국에는 애플이 만들면 다르니까. 너무 애플바 같은 얘기 아니십니까? 근데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많이, 너무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애플바죠. 저 맥도 쓰고, 저 커리어 내내
물론 지금 저는 폰은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네. 이건 통화 녹음 때문에 사실 제가 안드로이드 쓰는 거고 나머지 기기는 다 애플이에요. 제가 핸드폰만 빼고 그래서 애플이 만들면 그 워치도 결국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워치도 성공시키고 뭐. 진짜 워치는 진짜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애플 중에 최악의 제품이 워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쓰는 사람 많더라. 난 안 써. 예, 난 1 쓰고 난 전 안 써. 물론 근데 1 때는 그렇게 완성도가 좋진 않았어요. 최악의 제품이 나왔다라고 저는 진짜 평가하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제품.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애플도 워치는 1은 별로였는데 지금 지금 버전들은 정말 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다 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제 주변에 애플 워치 바들도 되게 워치가 너무 이제 일상이 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하? 어설펐던 스마트 워치 업체들이 다 힘들잖아요, 애플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뭐 이런 가민 같은 거 이런 데들이 사실 애플 워치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약간 설 자리를 좀 많이 잃어가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혈당 측정까지도 한다는데 애플 워치가.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가장 크게 시장을 먹을 시장은 헬스케어야. 웨어러블로 결국 헬스케어를 먹으려고 쟤들이 저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나왔어요. 데모에 이건 아닌데 마인드풀리스라고 해가지고 이 데모에서도 비전 프로에도 있긴 한데 비전 프로에서는 바로 명상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명상을 얼마나 했고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스케어를 떠나서 명상까지도 갖고 또 만약에 혈당까지도 여기서 원래 혈당은 이제 꽂아야지. 그렇죠. 피를 뽑아야 되는 거죠. 침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그거 어떻게 비추로 그걸 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 안에 뭐 초음파로 한다고 하나 초음파로? 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그 기반 기술을 듣진 않았는데 어쨌든 침을 꽂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 넣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건강에 대한 모든 거 내가 수면은 얼마나 했고 뭐 모든 거를 이제 그러니까 워치가 또 무서운 게 어쨌든 내 몸에 하나 있는 내 몸의 모든 거를 측정하는 그렇죠. 내 건강 관련된 이제 그런 것까지 또 넣어버리니까 애플의 생태계가 저는 이거를 무섭네요. 처음에 딱 느꼈던 게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온 거구나. 1980년대부터 이제까지 40년에 걸쳐서 세 번째 컴퓨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미래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기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아타리, 애플, IBM 군웅할거를 하다가 IBM한테 MS가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MS와 IBM이 천하통일을 하면서 뺏겼었을 때의 괴로움, 그리고 쫓겨남, 스티브 잡스의 쫓겨남. 그쵸.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팟으로의 부활. 그래서 영화 스티브 잡스 그거는 첫 번째 장면이 아이팟을 딱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확히 영화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이팟이지. 잡스의 부활은 아이팟이었고 저게 애플의 부활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약간 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쿡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개발자 애플 내에 있는 개발자와 애플 내에 있는 인재들의 역량을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잡스가 제대로 후계자를 잡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연돼서 도대체 뭘 할까 했는데 물건 보니까 2년 지연될 만하다. 저 정도로 어려운 제품을 만들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놀라울 아마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진짜. 네. 제가 너무 뽕을 옆에서 드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딱 그거 기대와 걱정이 이제 반반씩 있는 거고 걱정은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행위인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정말 효용을 줄 거냐. 지금까지 VR 기기는 그걸 효용을 못 줬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데모 보면서 했었고 여전히 굳이 저도 물어본다면 저도 굳이 말하자면 기대가 돼요. 훨씬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한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통신업체들의 대박 투자로 보면 5G 하면서 10배짜리가 속출했잖아요. 이거는 10배 이상짜리가 또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마무시한 설비 증설이다. 근데 이걸 통신회사들이 할 것이냐? 그게 의문이에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시작을 결국엔 저는 비전 프로가 먼저 비전 프로의 흥행이 그 모든 그 뒷단의 어떤 인프라의 확장, 통신 인프라의 확장에 마중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전 프로가 일단 대박이 나는 걸로 시작을 해야. 왜냐면 애플이 움직이면 결국에 다 움직여. 아, 그럼 애플이 돼야 다른 애들이 하겠죠. 움직이겠죠. 지금 딱 듣고 보니까 와, 만약에 애플 프로가 성공하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드네요. 통신망 6G가 되면은 자율주행이 되게 원활하게 될 테니까. 저는 뭐 망의 이슈는 지금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서.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역량 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통신이 깔리면, 통신 인프라가 깔리면 차가 자율주행을 못해도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통신으로.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자율주행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못 가라 이랬거든. 5G 그거 조그만한 중계기 다다다다다다 박아야 되는데 그걸 왜 통신사가 왜 해? 미쳤어? 안 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6G의 그 데이터 세대가 시작이 되면 이거에 연결돼 가지고 깔기 시작하면서 도로까지 깔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웬만한 그 OS를 가진 전기차는 일반 깡통차라도 그 고속도로라고 그냥 서버에 이제 정보 다 보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판단한다는 자율주행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뭐 그런 시대도 그런 구현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6G가 되면 또 거기에서 통신과 관련된 파급 효과가 또 어마무시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보면서 제일 상상이 될 건 자비스였어요. 아, 자비스. 이건 이제 100%다. 자비스 나온다 이제. AI하고 붙는다 이거. 근데 사실 뭐 지금 시리가 자비스를 해줘야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리가 자비스를 해줄 거고. 그쵸. 인공지능에서는 일단 뭐 아직은 지금의 시리는 뭐 아직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 아직 시리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자비스를 얘기할 정도면 뭐 애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저는 인공지능 시리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챗GPT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렇지. 그 시리가 그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애플은 또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 컴퓨터에 각각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인터페이스의 혁명, 특별히 입력 인터페이스의 혁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시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음성 입력 장치가 얼마나 훌륭할 것이냐가 이거의 빠른 그 성공과 안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네. 오늘 덕분에 속 시원하게. 네, 아니 이거 1시간을 얘기했네요. 개발자의 눈으로 보는 게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보고요.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애널리스트는 현장을 분석하는 개념이고 개발자들은 그냥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 정도의 느낌이죠. 아니죠. 네, 다른 시각에서. 디바이스를 보고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 개발자가 만드는 게 곧 미래거든요. 그 개발자 다수가 만들면 그게 곧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단테님을 꼭 모시고 이 얘기를 정말 나눠보고 싶었는데 단테님이 의외로 굉장히 신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져보질 못해서 제품을 제가 봤으면은 제가 좀 다른 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애플이 좀 초청 좀 해주셨으면 제가 가서 떠올떠듯이 가서 그 한국 분들 약간 테크 유튜버들 중에서는 테크 유튜버 갔잖아요. 가서 체험을 해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서 잘못 불렀어. 애플이 저를 좀 불러주셨어요. 개발자 유튜버를 불렀어야 돼. 100%야. 이거는 테크 유튜버 가서 이게 하드웨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 투자자가 할 얘기죠. 야, 이거 뭐 카메라가 몇 개 달렸어. 센서가 몇 개 달렸어. 자, 이거 만든 애들 누구야?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인 거고. 다음에 좀 불러주시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 유튜브를 불렀어야 했는데 애플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테크를 좀 많이 다뤄야겠어요. 그래서 많이 다뤄야지 불러주겠지. 제가 TMI지만 구글에서는 초청을 구글 I/O는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겹쳐서 못 갔고 어쨌든 WWDC 진짜
와 비전 프로 나온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니, 갔을 사실 텐데. 요번에 저기 어떻게든지 갔을 텐데. 오마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길 갔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년에는 뭐 어떻게 좀 근데 애플이 잘못 불렀어. 내가 그렇네요. 보니까는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뭐 여성분 남성분 가는데 그분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뭐전 그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인데 하드웨어를 좀 만지시는 분이고 개발자를 불렀어야 되나. 다시 한번 안타깝네 진짜.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엔 저도 혹시 우리 단테님 불러주면 저도 같이 끼워서 불러주시기를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그 애플 프로가 만들 미래가 과연 어떤 거에 있는지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의 나를 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시경제와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투자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돈 버는 장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5G에서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서 그 개발자로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잘 알려주신 우리 단테 김동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